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전의 상징이자 대전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보문산에 얽힌 아름다운 전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산의 이름이 아닌 그 속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대전광역시 중구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보문산은 12개 동을 아우르는 웅장한 산입니다. 봄이면 화사한 꽃들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드는 이 아름다운 산은 대전 시민들의 자랑거리죠. 특히 보문산의 푸른 녹음은 대전 8경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아름답습니다. 보문산성과 보문사지 같은 역사적인 문화재들도 있어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입니다. 등산로와 약수터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보문산이라는 이름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착한 나무꾼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왔는데요. 그의 지게 위에는 언제나 듬직하게 나무가 가득했고 그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셔야 해요. 매일 아침 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드리고 산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골치 아픈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에이, 너같이 살면 뭐하나?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제맛이지. 형은 매일 술을 마시며 놀기만 했고 심지어 술에 취해 부모님께 막말을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동생이 번 돈을 때로는 슬그머니 때로는 막무가내로 빼앗아가기도 했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은 평소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해서 치고 내려오다가 작은 샘터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목이 마른 그가 샘물을 마시려 몸을 숙이는 순간 저게 뭐지? 반짝이는 비늘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샘터 근처 바위 위에서 한 물고기가 안타깝게 퍼덕이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샘물에서 너무 신나게 놀다가 튀어올라 바위 위에 갇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말라 죽겠구나. 나무꾼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샘물에 넣어주었습니다. 물고기는 처음에는 놀란 듯 잠시 멈췄다가 이내 신나게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무꾼을 향해 마치 고개를 꾸벅 숙이는 것처럼 보였고 반짝이는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며 사라졌죠. 목을 죽이고 일어서려는 순간 나무꾼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어라? 저건 물고기가 있던 자리에 자그마한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요. 붉은 피단으로 만들어진 그 주머니에는 금실로 은에 감는 주머니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아까는 분명 없었는데. 나무꾼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인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샘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무꾼은 그 주머니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물건일까? 호기심에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동전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게 무슨 일이야?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이 하나 둘 셋 넷 끝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샘물처럼 멈추지 않고 콸콸 쏟아지는 동전들. 나무꾼은 그 주머니의 신비한 힘 덕분에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성실하게 살았고 가난한 이웃들도 돕기 시작했죠. 부모님께는 더 좋은 음식과 옷을 사드릴 수 있게 되었고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술주정뱅이 형의 귀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녀석이 감히 내 동생 녀석이 내 몰래 부자가 되었다고? 술에 취해 있던 형은 어느 날 밤 동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동생아, 내가 요즘 잘 산다며? 형님을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거야? 형님, 제가 언제 형님을 홀대했습니까? 그동안 번 돈도 다 드렸잖아요. 그깟 것이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그 보물주머니, 그걸 내놓으라고. 아마도 마을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형은 주머니를 달라고 생떼를 쓰기 시작했고 결국 나무꾼은 마지못해 주머니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면 이놈의 주머니에 동전 하나만 넣으면 끝없이 나온다 이거지? 어디 한번 볼까? 형은 동전을 넣어보려다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야겠다. 난 네 형이야. 동생 것은 형의 것이라고 했잖아. 형은 주머니를 확 낚아채 달아나려 했습니다. 놀란 나무꾼이 형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두 사람은 주머니를 차지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죠.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놔라. 이놈아. 그 순간 둘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간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에이! 화가 난 형은 바닥에 떨어진 주머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주머니는 흙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갔고 그 과정에서 흙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순간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흙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다가 점점 더 많은 양의 흙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산은 처음에는 보물산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속 어딘가에 신비한 보물주머니가 묻혀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후 이 이름은 보문산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최근 문화이동에서는 이 전설을 120m 길이의 벽화로 그려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가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문산에 담긴 아름다운 전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있죠. 착한 마음씨를 가진 나무꾼의 선행,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진 신비한 선물, 그리고 과도한 욕심이 부른 결과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보문산을 찾으시게 된다면 단순히 등산이나 산책을 즐기시는 것을 넘어서 이 아름다운 전설도 한번 떠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